네, 여러분, 혹시 터무니없는 오보나 또 댓글 이런 걸로 내가 많이 속상해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그런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요? 변호사 꼭 찾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만 내용을 알아보면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언론중재위원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 유사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 환경이 매우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됐다는 것은 미디어가 다변화되고 미디어가 굉장히 개인화돼서 1인 미디어 시대. 누구나 보도하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언론도 많아져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블로그나 유튜브, 인플루언스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 수많은 정보나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언론과 비언론의 경계도 이제 모호해졌습니다. 이것이 현재 언론의 현실입니다. 자, 오보와 가짜 뉴스까지도 마구마구로 커져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관계 검증이 매우 약화졌다는 것입니다. 검색만 늘어났습니다. 속보 경쟁과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장이나 부정확한 보도까지 마구제비로 내보내는 그런 현실이 되고요. 댓글과 또 알고리즘 중심으로 이렇게 쉽게 유통 확산시키는 그런 구조가 돼서 평범한 일반인도 자칫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 피해 유형을 대충 봤더니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됐습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이 잘못된 정보를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공익과는 무관한 내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혹은 가족 정보를 공개해서 나를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편파 왜곡 보도 이런 것을 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 경우 혹은 댓글이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인신공격성 댓글 조롱 이런 것들도 다 처벌 가능합니다. 내가 조금만 알아보면 참아야 될 일도 있지만 참아서는 안 될 일도 있습니다. 굳이 돈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언론이란 것은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는 언론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신문, 우리가 흔히 보는 신문 혹은 방송, 이런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위성, 방송이란 방송은 다 포함됩니다. 뉴스통신사업자, 연합뉴스나 혹은 뉴스원, 이런 뉴스통신사, 인터넷 언론사도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언론이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유튜브나 블로그, 일반 SNS 사용자는 언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언론이라고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라고 규정됐을 때는 좀 더 쉽고 빠릅니다. 자,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는데요. 서울은 여러 군데가 있고 각 지방 광역 자치단체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에 지면 관계상 다 소개를 못했지만 간단하게 찾아보면 언론중재위원회 주소나 이메일 주소 다 나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신고하고 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릴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요즘 서비스가 친절하기 때문에 내 피해 상황을 잘 얘기하면 그쪽에서 정리하는 데도 도움도 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피해를 봤다면 이런데 접촉하면 돈도 한 푼도 안 들고 변호사 찾아갈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두 군데에서 다 피해를 구제하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 언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SNS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 몰라서 이쪽에 전화해보면 저쪽으로 전화하라든가 이런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내 피해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고요. 서면 혹은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 인터넷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댓글 등에서 욕설, 비방, 협오, 허위 정보, 명예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할 때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고요. 접속 차단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방심위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의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재를 잘 몰라서 활용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자, 이런 것들은 내 피해 구제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권리가 침해된 걸 그대로 두면 나중에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피해 구제 제도를 활용하고요. 만약 이것도 저것도 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그때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민사 피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피해 구제 여러 수단이 있으니까 너무 가슴 소갈이 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면 길이 열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